많은 분들이 좀 댓글창에서 또 얘기를 물어보주고 계셔서 많이 해주세요 많이. 네. 주간 숲 주간수. 매주 숲 관련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20일 지난 20일인데 광주 지역 방송인 KBC에서 광주시와 숲이 계약 기간을 비롯해서 이제 연고지 세부 조건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사실상 연고지 유치에는 의견을 모았다라는 기사를 이제 냈죠. 요 기사 제가 이제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KBC에 네. 제가 제보했어요. 아, KBC에 지인이 있습니다. 아, 형이 말한 지난번에 그 지인이 이 지인인 거예요? KBC에 내가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기사를 나오게 하겠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내가 이제 그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기사를 내가 써도 되지만 나는 광주 연고 팀이기 때문에 그치. 광주 지역 언론이 쓰는 게 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기사를 거의 불러줬어요. 방향은 이렇다. 근데 이게 광주시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국에는 급하다. 근데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급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아이, 우선순위 아니지. 그런데 배구에서는 그 도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선수들도 가서 운동하고. 지금 거기는 반도체 거기 유치하는 계획이 제일 우선순위잖아. 그래서 내가 내 질문이 이런 게 있으니 그걸 물어서 답을 날 주던지 취재를 했으니 당신들이 쓰시오. 나는 당신들이 쓰시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던져놨어. 그랬더니 답이 안 오더라. 그래서 뭐야 짬된 거야. 근데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단독 기사를 보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잘하셨다고. 잘했습니다. 너희들이 KBC에서 쓰는 게 나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 거기서 지역 언론에서 압박을 해야 좀 더 그게 좀 속도가 나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거의 거피셜이야. 거피셜이야 거피셜. 딴 데 어떻게 갈 거야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 광주에서 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거의 뭐 체육관도 간판만 안 달았지 이미 색칠 다 했잖아. 다 했대. 그러니까 염주체육관이 원래 페퍼 스타디움이면 이제 또 뭘로 거 슈퍼 스타디움 뭐 이렇게 바꾸겠지 뭐. 그러니까 빨간색 이미 다 파란색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색을 왜 입고 왔는데 오늘 첫 라이브 딱 숲색이 이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고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달 안에 끝나야 된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달을 넘어가면 숲은 기껏 돈 써놓고 이거 다 해놓고도 그럼. 다음 시즌 못 나간다. 좀 시간이 부족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 뒤집어 쓰는 건 광주다. 그렇지. 그 얘기를 내가 광주시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거든. 뭐 그런 걸 이제 어쨌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에 나오는 거는 연고지 기본 2년에 뭐 옵션 3년에서 5년짜리 사실 페퍼도 5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5년이 뭐였지 2+3은 또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건 뭐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해주면 +3을 발동시키고 그죠. 지원을 한 대 안 하면은 딴 데 간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 선수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약간 느슨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FA로 치면 옵트아웃 넣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서로 이제 긴장감을 상호 긴장감 유지를 위한 저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숲이 뭐 최하위를 하면 뭐 연고지 계획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5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2+3으로 표현한 거다. 좀 투자해주고 좀 좋게 해달라. 네네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을 보고 있고 뭐 그런 과정인 거고 요게 발표가 돼야지. 아까 뭐 선수들 소집했냐 뭐 연습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일단 발표가 나야 무조건 저희가 지난주에도 남정훈 기자는 얘기할 때도 했지만 연고지 발표가 나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숲에서도 당장 다음 시즌에 우리가 상위권으로 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연고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하죠. 생각하면은 그 양아치지.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음 시즌은 차차기 시즌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를 이제 길게 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이쯤 되면 이제 주간 KB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신 분 계셔? 그 우리가 아는 아이디 그분 같은데 그 PR 그분 같은데 PWS. 지금 어쨌든 주간 KB 갑시다 뭐 나와요. 이번 주도 죄송하지만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도 거의 거피셜이잖아요. 근데 뭐 이번 평가전 끝나면 좀 뭔가 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이게 아. 그냥 하고 싶은 건 있어요. KB도 KB 하고 싶지. 예. 근데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슈슈슈슈퍼님께서 숲선수들이 이제 20일 소집해서 훈련하고 맞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오피셜하게 이제 왜냐면 이 선수들이 그동안 계속 개인 훈련만 했기 때문에 사실 배구가 개인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 운동을 해야지. 네, 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 지금 댓글을 받고 남정훈의 행동을 봤거든요. 난 요걸로 할게요. 더 얘기 안 할게요. 뭘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어쨌든 거의 뭐 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거의 완료가 된 것도 네. 있고 계속 아직 좀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뭐 우리 배구 팬들이 아쉽죠. 가장 기다리시는 건 이제 배구 팬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속도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아쉽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구독자들 Q&A 계속 뭐 질문들이 나와서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정관장 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둘이 있었는데 김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을 했어? 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저도 일주일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정보와 배구 팬들께서 알고 계신 정보가 이게 구분이 비대칭이니까 이거를 제가 계산을 못하고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가 살만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많은 분들께서 뭐 2차 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저희가 실수였다. 100번 잘못했죠. 맞습니다. 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조금만 해보면, 그러니까 A 코치 변명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네. 마.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한 거는 네. 우리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었다면은 제가 말을 잘못한 맞아요. 테니까. 잘못한 거예요. 네. 사과 방식 알잖아요. 네. 우리도 많이 써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제가 잘못된 표현으로서 오해 사게 했다는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저희가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변명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 이제 파리에 있어서 다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뭔가 우리가 덮어주려고 했고 구단도 덮으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 표현을 네. 이제 조용히 넘어가려 처리하려고 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사과드릴 부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사안을 제일 먼저 안 미디어는 저일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강주 코치가 그만뒀다는 거를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어요? 다 알죠. 같으니까. 다 아니까. 이제 해당 코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으로 그만뒀는지를 저도 정확하게는 알진 못했어요. 근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좀 해당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 일이 좀 오래 전에 있었고 저도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 기사를 보고 이제 1월에 있었던 일이었고 또 뭐 그런 일들이 1월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에 알려진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기사로 써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이걸로 2차 가해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어쨌든 기사를 쓰게 되면 팬분들은 사실 피해자 선수가 누구냐, 누군지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배구계에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걸 안 게 한 5월인데 이미 사건이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덮이는 건가? 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스포츠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기사로 쓸 필요는 없겠구나. 공정윤리위원회에서 모든 사실들을 확인을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코치가 나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그 선수가 혹시나 뭐 팀을 나가거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근데 그런 상황들은 없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내가 기사로 굳이 내 욕심을 낼 필요는 없겠구나 약간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좀 구단 입장에서는 뭐 피해자 가해자 분리는 확실하게 했고 네. 좀 여러 가지 입장 정리들을 했지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저도 이런저런 이제 해석들이 많잖아요. 사실 고이진 감독에게 저는 일부러 전화도 안 했었어요. 저도 지금 전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제가 말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구단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법률 전문가가 어쨌든 구단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구단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잘못이죠. 제 표현의 잘못이지만 어쨌든 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해결하려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었고 구단도 허투루 이 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고 그럼요. 허투루 넘긴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구단에서도 이미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덮일 수가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뉴 뉴스님 말씀하시는 거 좀 설명하면 권영준 기자는 지금 스포츠월드의 체육 부장입니다. 데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니고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설명 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배구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제일 많이 아는 기자는. 수준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권영준 기자도 기사에 보니까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란이 2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취재에 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권영준 부장이 있고 이제 후배 기자. 네, 후배 기자가 좀 이렇게 뭐 제보를 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좀 잘 썼어요. 다 팩트 뭐 거의 틀린 거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뭐 단체 얘기를 했던 것도 이게 수사와 조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 구속력이 사실은 있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증인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뭐 조사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사안이 그냥 완벽하게 이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이 결론이 나버리니까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체조 대표팀이 그 사안이 이슈가 되다 보면서 정작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왜? 그 단체에서 들어가서 일단 분리시키고 하다 보면 아 올공 그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제2, 제3의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조금 이 사안을 좀 더 중하게 볼 거라면 저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도 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뭐 민사나 형사 고소가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정관장 현대 훈련 어떻게 하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이제 예전에 현대건설 수석 코치 하셨고 지금 최근까지는 이제 몽골에서 감독하셨던 김성현 코치가 합류해서 지금 원래는 김정환 코치와 이제 그 주니어 코치가 좀 힘들게 팀 훈련을 이끌고 있다가 이제 김성현 코치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또 선수들을 다독이는 건 또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김성현 코치가 합류를 해서 지금 정관장이 합류를 최근에 했어요. 지난주에 합류를 했고 지금 팀 훈련을 아마 이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이진 감독의 거취는 사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구단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이제 어느 정도 고이진 감독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아마 결론을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코보 징계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뭐 경질을 한다거나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뭐 유임을 한다거나 결정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게 딱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칼로 뭐 무자르듯이 딱 결론을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고이진 감독이 조금 아쉬운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배구 실망한 배구 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 구단의 선택을 바라는 것보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게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모든 팩트를 아는 건 아니라서 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안이 좀 다르긴 하지만 김종민 감독 건도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모두가 사실 좀 김종민 감독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렇죠. 시선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아마 아직 1심 시작도 안 했대요. 네. 네. 이강주 코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팀을 떠난 걸 보면 사실 잘못을 잘 인정한 거죠. 본인이 네. 인정을 한 거고 고이진 감독은 사실 어떤 입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주변에서도 고이진 감독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뭐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고이진 감독의 생각이 어떤지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다. 뭐 많은 분들께서 저는 아고니스님의 말처럼 이제 회식 금지 시스템 만들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팀 상황이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해보자. 뭐 우리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한번 나면 의기투합 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을 건데 그럼 이게 문제 치맥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이 있는 건데 치맥 정도 하고 딱 헤어졌어야지. 근데 이제 그 선을 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이게 흥이 오르다 보면 그 넘지 말아야 될 그럼. 이제 금도를 넘게 되잖아요. 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피해자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술자리라는 것도 약간 좀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거는 여지가 없는데 술자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선수단의 회식을 없앤다.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감독과 어떤 선수기 때문에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그렇죠. 쥐고 있는 사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긴 해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뭐 정관장의 구단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뭐 타 종목은 뭐 시즌 중에 아예 회식 금지다라고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운동 선수들이 시즌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회식을 하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좀 해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FA 계약을 하면서 감독과 이제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김다희 선수 왜 얘기하지 마 그런 거를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푸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나온 김에 김다희 선수가 다시 현대건설로 잔류를 굳힌 것도 허심탄회한 술자리 하면서 지금 서로의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술이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그쵸.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자리는 좀 아니 근데 이상해지는 술이 건데. 수단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선을 넘으면 좀 그렇죠. 힘들다라서. 그러니까 뭔가 좀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수단이 되면 좋은 거고. 내가 진짜 예전에 구단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도 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치모님께서 왜 주점에 대동한 건 쏙 빼놓고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그게 이게 또 문제가 되려나? 얘기하지 마. 하지 마. 네. 어쨌든 이게 좀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독이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좀 선수가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선수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네, 그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는 맞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밀어놓자. 저는 지금 윤리센터랑 연락을 해보지 못했는데 안 받아서 윤리센터의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강주 건은 무조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강주 코치의 잘못이고 이미 팀이 떠났고
근데 그 뒤로 이어진 그게 어떻게 될지가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딱 이강주 것만 뭔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분명한 이 사건인데 어쨌든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 스포츠윤리 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 사이사이에 저희도 취재를 해보서 비교해 보면서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얘기가 계속 앞으로도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타 종목에는 뭐 시즌 중에 술 안 먹. 최근에 야구에서 큰일 있지 않았습니까? 시즌 중에 술 마셔가지고. 아니 술 얘기도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뭐 배구만 문제인 안 거죠.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술을 제가 볼 때 뭐 제가 술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술은 100회 무익회? 100회까지는 아닌데 99회 무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99회 1익인 것 같아요. 가끔 술이 도움이 될 때도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는다. 꼭 술이 있어야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죠. 김혜경 기자 말대로 그 방법을 선호하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긍정적인 얘기합시다. 긍정적인 얘기. 자, 그럼 미담 얘기 하겠습니다. 미담하시죠. 미담. 제가 좋아하는 미담. 저는 사실 원래 미담 전문 기자인데. 김미담 기자 전화하시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